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국어, 영어, 수학 가르치는 재우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공부한 걸 오랫동안 선명하게 기억하는 방법. 내가 오늘 수업을 들었다 혹은 책을 읽으며 공부했다. 여기서 끝내는 학생이 많은데 기억을 오랫동안 선명하게 유지하려면 결국 진부하더라도 복습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복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기본적인 용어 부터 빠르게 정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기억 형성을 위한 도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책이나 강의처럼 두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기존 지식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외부 요인에 자주 노출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공부법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책을 10번 읽기, 강의를 적어도 3번 듣기, 이런 식으로 외부의 정보를 자주 접할수록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가르쳤죠.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요. 기억을 형성하는 3단계에서 첫 1, 2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단계 정보를 접하고 받아들이는 암호화, 2단계 정보를 머릿속에 자리 잡게 하는 저장, 3단계 정보를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회수. 이렇게 3단계 중에서 수업을 듣거나 책을 읽고 기억하는 단계, 그러니까 암호화랑 저장 단계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서 그런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사람의 머리는 지극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쉽고 자세하게 가르치면 누구나 성적이 오른다는 게 교육적 철학이었던 거죠. 하지만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요. 교육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각처럼 그리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쉽고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건가? 교육자도 뇌과학자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무언가를 이해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를 꼽자면 독해력, 기초지식, 메타인지를 꼽거든요. 어휘력이나 문해력을 합쳐서 독해력이라고 말하고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중학교 기초지식이 골고루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봐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독해력과 기초지식이 잘 갖춰지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 대부분이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만 풀리면 자기는 알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이건 학생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어릴 적부터 메타인지를 완벽히 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독해와 지식 쌓기의 경험이 쌓여야 메타인지 능력도 성장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학습에 대한 초점이 잘 가르치는 것에서 잘 복습시키는 걸로 옮기게 됐습니다. 처음 1, 2단계를 개선한다고 모든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는 없더라고요. (3단계) 회수, 그러니까 복습을 통해 공부한 지식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보자,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죠. 어차피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봐도 체화될 때까지 복습하지 않은 학생들은 다음 지식을 소화할 만큼의 독해력, 기초지식, 메타인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봤어요. 어떻게 복습하는 학생이 가장 우수한 기억력을 보유하고 있을까? 총 3가지 방식을 설정하고 전전두엽의 활성도를 체크해본 거죠. 왜 전전두엽의 활성도를 체크해보냐면요. 전전두엽이 두뇌 각 부위를 지휘하는 지휘자 역할을 하거든요. 즉 전전두엽이 활발히 움직인다는 건 두뇌 전체가 활발히 움직인다는 이야기고, 두뇌가 활발히 움직이면 기억력이 강화된다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첫 번째, 기존의 암호화랑 저장 단계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책을 반복해서 읽거나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쪽으로 복습시켜 봤는데요. 애석하지만 전전두엽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상 외죠. 가장 효과가 좋을 줄 알았는데 얕은 암기만 반복할 뿐 기억력 강화에 큰 효과가 없었어요. 그 다음으로 객관식 문제풀이를 많이 시켜봤는데요. 이게 책을 여러 번 읽거나 강의를 반복해서 돌려보는 리뷰보다는 전전두엽의 활성도가 높긴 했어요. 하지만 정답을 외우거나 근사치에 가까운 답을 고를 수는 있는데 완벽히 이해하고 지식을 체화하는 수준까지는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기억나는 대로 자꾸 떠올려 보게 했더니 처음엔 머리 아프다고 싫어했던 학생들이 점차 공부한 걸 오래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전전두엽의 활성도가 가장 높아진 거죠.
결국 과학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객관식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공부한 걸 여러 번 떠올려 보는 것이었어요. 놀랍죠? 물론 공부한 걸 여러 번 떠올리기만 한다고 기억의 정확성까지 확보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오답 분석이라고 이야기하는 피드백이 회상 중간마다 필요한데요. 그냥 책을 펼쳐서 정답을 찾아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틀린 답을 고르는 생각을 했는지 그 이유를 찾고 생각의 패턴을 정답적으로 돌리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회상을 마치고 오류를 수정하고 또 회상을 반복하면서 기억을 오랫동안 선명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길러야 했던 거죠. 이걸 훈련했더니 진짜 많은 학생의 성적이 올랐어요. 물론 설명을 굉장히 간단히 해서 듣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교육계에서 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방식이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잘 가르쳐 줄게, 그런데 복습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암호화랑 저장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아직도 대세로 자리 잡고 있어요. 저는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회수 단계에서 복습할 줄 아는 학생이나 천재들 의 경우에는 이런 교육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회수 단계에서 리뷰랑 인식만 반복하다가 기억이 사라지는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공부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공부한 걸 완전히 백지에 쓸 수 있을 때까지 기억을 떠올리고 그걸 수정하는 피드백을 반복적으로 행할 때 공부머리가 길러집니다. 처음에는 리뷰 중심으로 공부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지 않는 만큼 머리에 부담이 적거든요. 대신 리뷰 피드백, 인식 피드백, 회상 피드백 이런 식으로 전전두엽을 자극하면서 공부의 질을 높여나가야 공부한 기억이 더 또렷해지고 오래 남게 돼요. 예를 들어서 회상하는 방식을 더 알려달라고 하신다면 영화 평론가를 떠올리시면 돼요. 처음엔 영화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는 리뷰 방식으로 영화를 여러 번 보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영화평을 찾아보며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교해 볼 거고요. 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토론을 벌이면서 자기가 영화를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본 영화의 명장면을 여러 번 떠올려 보겠죠. 이게 회상이고요. 공부에서도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백지에 공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과 토론하거나 서술형 문제를 풀거나 남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요, 공부는 오늘 공부한 걸 완벽히 설명할 때까지 끝마치면 안 된다. 절대 문제가 풀린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아라. 이 정도고요. 저도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회상을 공부에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할 뿐 제가 교육의 신, 교육 전문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교육을 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할 뿐이니까요. 노력이 가상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